현금 흐름에 필요한 투자자에게는 매우 유력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파이어 부자들, 젊은 부자들은 뭘 먹고 살까요? 네, 당연히 밥을 먹고 살 겁니다. 그런데 그 밥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기계인 미국 배당주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초보 영상입니다. 네, 젊은 부자들도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엄청난 자산을 축적한 후에도 계속 수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는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산과 수익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으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하기는 하는데 수익 활동은 싫다. 진짜 은퇴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사실 은퇴를 하고 싶으신데 자산은 많은데 은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아직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 압도적으로 큰데, 부동산 자산은 자산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갑자기 내가 집 앞에 서 있으면은 거기서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별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전세값이 오르면은 그것을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충당한다.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꽤 몇 명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미국 배당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런 책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관련 유튜브 그 방송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저자 직강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배당주를 통해 가지고 현금 흐름을 충당한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당연히 아니죠.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젊은 부자들도 이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미국 배당주인가? 한국 배당주는 안 되는 건가? 독일 배당주, 일본 배당주, 중국 배당주는 안 되는 건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란 주주를 대체로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주주를 존중한다는 거는 배당도 좀 많이 주고, 그리고 자사주 같은 걸 매입을 해가지고 주주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배당을 1년에 4번을 줍니다. 분기에 한 번씩 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미국 기업들, 미국 대기업들, 괜찮은 기업들은 매년 배당을 최소한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번을 주기 때문에 매월 현금 흐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뭐 1월, 4월, 7월, 10월에 배당을 주는데, 어떤 다른 기업은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배당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업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주기 때문에 매월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월급 비슷하게 미국 배당주로 배당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또 뭐냐면은 심지어 수십 년간 배당을 매년 올린 그런 기업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65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배당을 유지를 하거나 계속 올려주는 그런 기업들은 미국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사실 제가 영국이나 뭐 남아공, 호주 이런 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미국은 확실하게 이렇게 잘해줍니다. 서비스가 좋아요. 네, 참고로 이제 한국 그 상장 기업들은 오너들이 그 소액 주주들을 개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 뭐 2세가 3세한테 뭐 경영권을 넘긴다. 이것도 사실 좀 웃기는 게, 그 2세가 그 주식의 100%를 가지고 있다, 또는 51%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내릴 거니까. 근데 자기 비중은 뭐 3%, 4%밖에 없으면서 당연히 뭐 내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는 게 뭐 그게 당연한 거래. 그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쓰레기 취급당하는 주주들이 한국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게 양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네,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백테스트로 돌려보셨어요. 이 밑에 파란 줄이 S&P 500이죠. S&P 500도 2008년에 이때 금융위기 때문에 팡 떨어진 다음에 그 후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S&P 500 디비덴드 에리스토크라츠, 그러니까 배당 귀족들입니다. 이 배당 귀족들은 최소한 25년 이상 매년 배당을 올린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거든요. S&P 500 중에서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면은 그냥 S&P 500보다 수익이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주식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다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이 바로, 노버 코퍼레이션. 여기는 말입니다. 65년 전부터 매년 배당을 올려왔다고 합니다. 이거 좀 대박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쵸? 제누인 파츠라는 데도 있고, 뭐, 프록터 앤 갬블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도 65년 전부터 매년 배당을 올렸다고 하고요. 오호! 네, 3M도 63년, 우리 코카콜라 잘 아시죠? 58년, 콜게이트 알죠? 치약이지요, 그죠? 이게 58년, 존슨앤존슨, 우리 백신을 만든 존슨앤존슨은 58년, 뭐 우리 아는 거 있나? 그치, 타겟 이런 거 53년, 에버트 이것도 뭐 제약회사죠? 49년. 네, 앞위랑 알버트가 비슷한 거 아닌가? 뭐 그렇다고 알고 있고, kimberly clark 49년, 우리 펩시코라도 49년 이런 식으로 이제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배당을 올린 기업들이 요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잘 베껴 쓰세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월마트 이런 데도 있죠. 48년. 또 뭐가 있냐? 맥도날드. 그렇지. 45년. 좋은 거 많네. 이거 맛있잖아, 맥도날드. 또 모르는 게 있네. 그치, 엑선모빌. 우리 록펠러 선생님이 만드신 엑선모빌도 38년 전부터 매년 배당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심지어 배당 수익률이 5.7%부터 시작을 하네요. 게이드. 네, AT&T. 여기도 6.5%네, 배당 수익률이. 그리고 여기도 36년 전부터 매년 배당을 올리고 있습니다. 쉐브론도 기특하네, 기특해. 린드는 독일 기업 아니야? 뭐 어쨌든 그렇고, 네, 뭐 케이터필라 여기도 27년이 되었네요. 보시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런 기업들, 이 65개 기업들이 최소한 25년 전부터 배당을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정말 리스펙 할 만하죠.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독일도 나름대로 비슷한 백테스트를 누군가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게 독일 닥스 지수고요. 2000년부터 2020년, 20년 그 백테스트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독일 배당 귀족주들이 이렇게 쫙 많이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그쵸? 네, 그리고 요건 뭐냐? 90년대부터 또 어떤 사람이 백테스트를 해봤네요. 그 배당 귀족주의 소득이 30년 동안에 S&P 500을 가볍게 능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지금 보니까요, 이 65개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2.3%.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투자를 하면은 65개 기업에 한 2,300만 원 정도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물론 거기서 세금을 좀 빼야겠죠. 그쵸? 그리고 3% 이상 주는 곳이 지금 16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16개 기업에 투자를 했다. 10억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 3,000원을 받아가지고 세금 까이면 한 2,500 정도 남겠죠.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연평균 배당이 6.4%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단점이 뭐냐? 지금 미국 주식이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퍼가 37이 된다라고 합니다. 37이 됩니다. 저 계산을 해봤죠. 자, 엄청난 장점이 무엇이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그 16개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10억을 투자를 하면은, 첫 해 한 2,5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매년 5, 6%씩 성장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2,500만 원이 6%로 매년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돈이 5년에 3,350만 원이 되고, 10년 후에는 4,477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8천만 원, 30년 후에는 1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30년 후에 1억 4천만 원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럴 수가 정도 말이 나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배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2,500으로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따박따박 10년은 4,500, 20년은 8,000, 30년 후에는 1억 4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주식 자체도 S&P 500 정도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지금까지 백테스트를 해본 결과가 그러니까요. 이 배당주들이 장기적으로 S&P 500 주가지수보다 수익이 더 높다. 그러니까 그 S&P 500이 보통 20년, 30년 정도 중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한 복리 뭐 8에서 10% 정도 올라줄 건데, 네, 이 주식들도 그 정도 오르고 플러스 이 정도 배당을 준다는 겁니다. 오, 예! 라고 볼 수가 있죠. 시색 차이도 먹고 배당도 먹고 굉장히 유력한 전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배당 귀족들이 뭐 영원히 배당 귀족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런 기업들이 낙오자가 되었대요. 뭐 우리가 아는 기업들 중에서는 안허이저 부쉬, 그러니까 그 버드와이저 만드는 회사, 여기 배당이 한번 줄어든 적이 있다라고 하고요. 뭐가 잘 안 풀렸을 때 리글리 껌이 잘 안 팔리나 보네. 이런 것도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는 금융위기에 취약하죠.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배당을 금융위기 때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또 어디가 있냐? M&T 뱅크
뱅크 여기도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은행인 것 같은데 US 뱅크업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게넷은 신문사죠. 그래 누가 요즘 신문사네 출판사네 어쨌든 별로 지금 잘 안 될 겁니다. 여기 뭐 이런데 보면은 네, 배당을 영원히 늘려주는 거는 아니다. 중간에 낙오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65개 중에서 뭐 예를 들면 40개, 50개만 계속 간다고 쳐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야죠. 근데 그래서 사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게 좋았죠. 그 양도세 도입 전에는 그 시세 차이가 크긴 해도 양도세를 안 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재미도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큰 단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잘리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배당주도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반토막이 되면은 이 배당주는 고고하게 뭐 10% 깨지면서 가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전체 주식시장이 50% 60% 까지면은 얘네들도 40% 50%는 까집니다.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배당은 제때 계속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나 이 배당주의 가격은 확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내가 10억, 20억 있어가지고 전부 다 미국 배당주에 갖다 부었어. 네, 그러면은 주식에 몰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주식 시장이 갑자기 반토막 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신문에 사실 계속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잖아요. 미국은 망한다. 아이고, 달러도 망했어. 아, 우리도 망할 거야. 우리도 같이 망할 거야. 아이고, 세상 끝났다. 이런 게 보통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불안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경제가 좀 안 좋았을 때, 네, 또 불안불안하는 거, 잠자기 좀 불안한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배당주 전략을 쓰면은 감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 주식이 무지하게 비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27년부터 네, 지금까지 오는 그 퍼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1929년에 이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때 미국 주식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었는데, 네, 그 후에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S&P 500이 거의 90% 뿌앙 떨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뿌앙 내려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후에는 주식이 뭐 그렇게 엄청 비싼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네, 바로 이때 2000년 요때가 또 주식이 엄청 비쌌고 이때가 사상 최고로 비쌌는데, 네, 바로 이때 나스닥 버블이 꺼지고 그때 테크 주식 투자한 사람들 전부 다 X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주가가 바로 경제 대공황과 맞먹는 그런 밸류에이션 굉장히 지금 비싸고요. 네, 나스닥 2000년보다는 조금 싸지만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주식은 무지하게 비쌉니다. 이제 크게 문제 이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저는 이 전략이 현금 흐름에 필요한 투자자에게는 매우 유력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실 배당주가 중간에 뭐 반토막 나고 하는 거 그거 안 팔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배당만 챙겨 먹어도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S&P 500보다 조금 더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도 매년 받는데 그 배당이 심지어 매년 늘어. 그리고 연 5, 6% 정도 드니까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더 많이 든다는 걸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리스펙트 할 수가 있죠. 저는 왜 안 하느냐고요? 저는 현금 흐름이 있거든요. 설사 제가 당장 내일 퇴사를 하고 회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네, 저는 현금 흐름을 벌어먹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유료를 킬 수도 있고요. 유료 강의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책도 팔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현금 흐름이 급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현금 흐름이 급하신 분들, 그러니까 더 이상 노동을 하기가 좀 어렵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파이어를 해가지고 절대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유력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저도 이제 현금 흐름을 더 이상 창출할 수 없다. 제 나이가 뭐 한 70살 돼가지고 이제 내 친구 이름도 기억이 제대로 안 나. 그리고 제가 입만 열면 전부 헛소리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럼 저도 이제 해석하고 바닷가에 가야겠죠. 그쵸? 그때 이제 이 전략을 쓰기가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면은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저는 2,500만 원으로 시작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최소한 첫해 10억을 투자하면은 4천원 벌고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배당 수익률 4% 이상을 벌어야지만 이 전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반토막이 안 온다고요? 아, 무조건 옵니다. 저는 2030년까지 한 번은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너무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당쾅쾅쾅쾅 한 다음에
배당주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유력해 보이는데, 물론 저랑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지금 당장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저는 4, 5% 수준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내 편입니다. 2030년까지 언젠가 뭐 오당쾅쾅쾅쾅 하면은 네, 그때 저는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40년 50년 때 돼가지고 일하기 진짜 싫어, 나 해속할 거야 하면은 그때 또 한번 우당캉캉캉 오는 거 기다려가지고 그때 배당주 전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은 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 자체는 저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네, 제 모든 영상을 요약해놓은 사이트도 있고 할투맵도 있는 거 잘 아시죠? 이 영상 특히 초보자들한테 현금흐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거든요. 자, 동의를 하시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널리 전파해 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